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과다혈류 평가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 동물의 혈액순환과 조직관리 상태를 파악하며 진단 및 치료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과다혈류 평가 및 치료 전략은 일상 진료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접근 방식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혈액 검사 수치와 혈관 내 동태 평가, 감별 진단 절차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특히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유용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과다혈류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다혈류란 조직 내 혈관에 혈액이 증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정상 생리적 반응인 활동성 과다혈류와 혈액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동성 과다혈류로 구분됩니다. 활동성 과다혈류는 운동이나 염증 반응 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위해 혈류가 증가하는 경우이고, 수동성 과다혈류는 정체로 인해 혈액이 축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혈류 변화는 열, 스트레스, 출혈 후 유체 보충, 염증 등 여러 임상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과다혈류 현상이 단순히 점잖은 홍반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PCB와 TS 같은 혈액 검사 수치 및 혈정 색깔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초기에는 정상 수치를 보이다가 유체 보충 후 빈혈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반복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ECG, 혈압 측정, 흉부 X선 촬영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주제의 임상 핵심 포인트는 혈관 확장과 혈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체온, 혈압, 심전도 및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런 접근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매우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환자의 병력 청취와 기본 신체 검사, 특히 PCV, HS, 혈청 색깔 등을 통해 과다혈류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배제합니다. 둘째, 필요시 ECG, 혈압, 흉부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혈관 상태를 면밀히 평가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혈액량 및 심혈관 반응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종특이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때때로 초기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한 유체 보충 후 반복 검사를 시행하고 추가 진단 테스트를 병행하는 대안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초기 PCV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났지만 유체 보충 후 급격한 빈혈이 드러나 적시에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측면은 환자의 전반적인 혈액학 상태와 체액 균형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PCV 수치가 유지되더라도 체액 불균형이 발생하면 빈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간과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진단적 접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먼저 환자의 병력 청취, 특히 출혈, 외상, 약물 사용 이력 등을 하고, 기본 신체 검사를 통해 CRT와 같은 혈류 평가 지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ECG, 혈압 측정, 흉부 X선, 초음파 검사 등 정밀 진단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심혈관 상태와 혈액 역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진단적 딜레마를 겪을 때는 핵심 증상과 중요 검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과다혈류 증상이 보일 때는 심전도와 혈압 평가에 집중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의 임상 핵심 포인트는 각 감별 진단에 따른 세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급성 출혈, 열 스트레스, 독성 반응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며 각 케이스에 맞는 검사 해석과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수님이나 원장님, 이런 사례와 관련된 재미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은 초기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마치 강아지가 몰래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농담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하, 정말 좋은 일화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치료적 접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치료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환자의 상태에 맞춘 체계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출혈로 인한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 20ml/kg의 혈액 제제나 10-20ml/kg의 팩티형 적혈구를 신속하게 보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심혈관 불안정성이 동반된다면 저용량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주입을 고려하고 약물 선택은 환자의 체중, 종, 기저질환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소형견이나 고령 환자의 경우 약물 용량 조절과 체액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한 고령견 사례에서는 혈액 보충과 함께 지속적인 혈압 감시가 환자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치료 시의 또 다른 임상 핵심 포인트는 비약물적 중재법, 예를 들어 온열 조절이나 냉각 치료 등의 보조적 치료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압, 심전도, 혈액 검사, 체온 등 주요 지표들을 30분 간격으로 평가하며 초기 반응과 장기 추이를 분석합니다. 예후 평가는 환자의 전반적인 혈액학적 개선 정도와 심혈관 기능의 회복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쉽게 설명하여 보호자의 이해와 신뢰를 얻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보호자 소통은 임상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환자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맞춤형 소통 전략을 수립하여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여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질환 간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임상 핵심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치료 반응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 과다혈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정밀한 모니터링이 환자의 예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사례에서 간과되기 쉬운 점은 초기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 분석을 통해 환자의 전체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결국 환자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해 볼까요?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한 번은 혈압이 갑자기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머러스한 순간들도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하, 좋은 일화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과다혈류와 관련해 새로운 생체 표지자와 실시간 진단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해상도 영상 기술이 임상에서 혈액학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기술 도입 시 초기 투자 비용과 학습 곡선 등의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안전성과 진료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단계별 평가와 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자 결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다혈류 평가 및 치료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과다 혈류의 기본 개념과 혈액 검사 및 혈관 내동태 평가를 통한 감별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 및 모니터링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임상적 통찰은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정확한 혈액 검사에서 단계별 진단 및 치료 접근, 그리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호자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환자의 안정화와 예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소화기 질환의 최신 동향과 치료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